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실무 강의를 하면서 어떤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지금 제가 다른 현장을 많이 가볼 수는 없고 큰 현장 제가 140명, 150명, 2만 평짜리 6만 평, 6만 5천 평 대형 건물들을 많이 관리했지만 지금 제가 그만둔 현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현장을 위주로 하면서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말고 여기 어떻게 와서 현장 시설 관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 하는 것 등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관리소장님 종류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관리라든가 빌딩 관리, 그 다음 공공용 청사 관리, 아파트 관리 이렇게 각각 그 다음 공장도 있을 것이고 공장은 직영이니까 이제 관리소장 편제 가야죠. 그런데 일반 빌딩은 관리소장, 관리소장 편제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공공용 청사지만 공공청사나 빌딩이나 똑같습니다. 업무는 똑같아요. 오늘은 관리소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시간이 아침 8시 29분입니다. 그래서 제 근무 시간은 9시부터인데 관리소장님들 보면은요, 어떤 데가 있냐면, 만약 용역사다 했을 때 관리소장들 계약을 좀 별도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즉, 관리소장을 어떤 임원급으로 대우를 해줘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연월차에 어떤 근태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근태의 영향을 받는데, 관리소장인 경우에는 근태 영향을 안 줘요. 연차 같은 거는 돈에 관련된 거니까 하겠지만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형식상으로는 입력하지만 회사에서 이 부분은 임원 처리를 해버립니다. 임원 처리를 해버려서 관리소장은 뭐냐면 책임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직원들은 퇴근해버리면 그냥 나몰라라 하지만 관리소장은 24시간 365일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장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관리소장님을 하시는데 나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에 있다 하면 많이 능력을 키우셔서 그런 곳을 한번 가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 하면 격지근무라고 합니다. 격지근무. 왜냐면 귀에 저 사람을 우리가 꼭 써서 운영을 해야 되면 회사에서 투자를 해요. 어떤 투자? 집을 줍니다. 집도 줘버리고 원룸 같은 건 기본적으로 줘버리고 그 다음 격지수당도 좀 주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까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월급까지 많이 주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관리소장님들이 시설관리 와서, 시설관리에서 관리소장님들이 수준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똑똑해. 나는 뭐해. 나는 말이야. 진짜 내 관리소장 하니까 나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예. 그거는 지금 어떤 비교의 기준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일 잘하고 못하고는 어디서 차이 나냐면 결과물에서 차이가 납니다. 결과물. 당신이 일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결과물을 내보십시오.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했을 때 결과물이 없고 보고서 좀 내보세요. 주간 계획서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러면 이제 C급이 되는 거예요. C급, D급 관리소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특급, 자격이 특급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실력이 특급이라는 거는 일단 만약 전기기사를 갖고 있고 저처럼 보일러 이런 자격도 특급이겠지만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이렇게 문서도 잘해요. 문서도 이렇게 문서도 5만 문서가 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이다. 엑셀로 무슨 어떤 실적을 보고한다. 아니면 물품 검수를 해본다. 아니면 월간 업무 보고를 한다. 이게 지금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건데 제가 다 짜버린 겁니다. 그래서 좀 똑똑해요. 그래서 어떤 문서가 본인이 제가 지금 아침 주간 업무 안건 협의라고 업무 안건 협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매주 일내 업무 안건 협의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것이 한 장씩 매주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꼬박꼬박 소장이면 안건을 기록을 하고 업무 계획을 준비하고 내가 할 일들을 주간 매일 일일 안 해도 됩니다. 일일은 부서에서 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고 피드백 내가 언제
언제 무엇을 했는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무엇을 했는지 찾아갈 수 있는 기억을, 이 기록을 안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효한 상황이냐 일지를 기록을 하는데, 내가 필요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일지, 즉 기록이 유효한 거 있고 무효하고 무의미하게 작성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그 기록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장님이 되시면 참 그 문서를 잘 해야 됩니다. 문서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소장급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어떤 문서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뭐 어떤 그 계획서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한글로 하셔야 돼. 한글로. 뭐 대단한 엑셀 가지고 말이야 남 보기도 힘든 내용으로 막 줘버리면 심플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본인이 이렇게 이런 매뉴얼을 뭐 우리 기구 조직표부터 다 있잖아요. 이렇게 기구 조직표부터 어떠한 뭐 업무 운영 계획서, 뭐 업무 시행 계획서, 뭐 직무 교육, 뭐 그다음 연간 일정표, 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지원 업무를 하고, 그다음 어떤 방역 업무를 하고, 기록 보고는 일지 같은 거, 여기 보면 일지 같은 건 어떻게 쓰고, 그다음 시설 점검 비와 뭐 경비는 어떤 식으로 쓰고, 결과 보고는 어떻게 보고를 하고, 뭐 등등 해서 이런 매뉴얼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남이 당신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관리하세요? 하면 저요 그냥 뭐 아침에 출근하시고 직원들 어떻게 지휘합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이 사람은 C급으로 되는 거예요. C급. B급 정도 가가면 어느 정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하면서 막 뭐 어떻게 꺼내겠지. 그렇지만 A급 소장들은요 정확하게 자기가 그 매뉴얼도 있고, 매뉴얼 뭐 어디서 주나요? 자기가 작성해야 돼. 자기가 작성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주간 보고서라든가 뭐 일일 뭐 보고서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합니다. 정리를 잘 해요. 그 다음 이게 정리가 잘 되는 부분은 이미 현장 관리가 딱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님이나 지금 소장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을 키워야 되냐면 자기 인성도 키워야 되고, 직원들 관리하는데 욱욱 하면 안 돼요. 직원들 뭐 어떤 보고가 와요. 소장님 뭐 해주세요. 아니면 뭐 해주세요. 이거 뭐 해준다. 그러면 팍 하면 바로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하고 알았다. 그 다음에 내용 들어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결정해주고, 그 다음 본인이 가서 확인할 거면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소장님이 되시면 매일 현장에 가보면 바쁜 소장이 있어. 전락이 바빠. 뭐 정신없이 바빠요. 이건 C급, D급도 아니야. 이건 F급이야, F급. 본인이 바빠서 움직여버리면, 아니,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을 안 하고 지가 막 승객 있는데 뭐 화장실까지 막 점검 다니고 하면 되겠습니까? 비행기 추락하지. 비행기 조종사는요, 딱 앉아가지고 조종하다가, 날씨가 이렇습니다. 제주공항의 날씨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비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싹 현황 보고, 그 다음에, 승무원한테 어떻게 점검하세요 해서 지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일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딱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빨빨빨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앉아가지고 와서 슬슬 아침 뭐 보고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커피 한 잔 먹고, 그러면 어떤 소장이 되느냐? 특급이 되는 특급. 완벽하게 이 사람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환하게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노는 게 아니고 꿰뚫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소장님이 되시려고 하면 어떤 뭐 자료 같은 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비용 쓴 것들이 많습니다. 비용 쓴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사로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본사로 그냥 전자보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보고해서 끝나. 그러면 현장에 이걸 안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안 남겨. 꼭 남겨두셔야 돼. 네, 본사에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위에서 잊어버리거나 요구할 때도 있고, 본인이 여기서 쓴 현장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언젠간 써먹을 일도 있지만 항상 정리하고 정돈하는 이런 그 기준을 잡아야만 됩니다. 소장님이 되면 일단 문서 어떤 일지들이 필요한가,
우리가 경비 같은 경우에 경비일지가 지금 올라와 있죠. 경비일지가 올라와 있는데 경비일지는 우리가 수기로 쓰도록 합니다. 왜? 경비분들이 뭐 저 컴퓨터 뭐 할 뭐 없고 그러면 제가 딱 써서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딱 써서 보고하도록 해요. 불필요한 거 하지 않고. 뭐 주간에 뭐 하나 있었다. 뭐 전 지역 순찰 이상무 뭐 누구의 몇 명 방문했다. 경비가 저한테 보고하는 거 없는 날은 그냥 비워버리고 막 쓸데없이 뭐 없는데 막 적으라고 않고 경비가 하는 기본 업무 사항들은 아예 적어줘 버립니다. 일지를 매일 이걸 쓰잖아. 이걸 매일 쓰도록 하니까 귀찮잖아요. 아니 이걸 써줘 버리는 거야. 경비가 하는 일을.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그러면 뭐 경비 일지가 뭐 따로 뭐 무슨 양식이 있냐. 없어요. 현장에 맞게 하시면 돼. 맞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침에 그 소장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소장이 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남이 탓지를 좀 덜 받아요. 아, 위에 또 있지. 아, 위에 사람이 위에 하면 대통령은 위에 없습니까? 국민이 있잖아, 국민. 괴롭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만 대장이 아니고 자기 위에는 있지만 일단은 현장에 와서 일단 보고하고 뭐 하던 책임 임무 외에는 조금은 그 자유로움도 있고 그다음 직원 관리하는 맛도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소리 듣는 것보단 소리 하는 소리가 맞지. 하는 소리, 자식아, 이거 뭐야? 하는 이런 재미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전기기사 되시고 하면, 한번 현장 소장으로 아니면 보일러 기사, 뭐 소방기사 있어도 현장 소장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유리한 게 전기기사가 제일 유리한 거는 모든 건물에 전기 설비 용량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기사를 뽑아가지고 겸임소장 시켜버리면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야. 전기기사가 똑똑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기기사도 뭐, 성질 나쁜 사람도 많고, 깝깝한 사람 많아. 골수형들. 뭐 공부를 했는데, 엄청 막 파고들어. 현장에 와서 파고들면 뭐 되는 게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야 돼. 고장 탁 나서 탔어? 뭐다 탔어? 타면 탄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끼야! 이거 어떻게 관리했길래 시끼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타면 탄 거야. 타버리면 방법 없어. 그 사람 태우고 싶어서 태웠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엔, 이제 관리소장님들이 아침에 와서 뭐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장 도는 것도 한번 보여주겠는데, 영상이 조금 짧게 가야 되니까, 아침에 간단하게 관리소장이 아침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잠깐 얘기해 드렸습니다.